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만 하더라도 저평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평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요즘에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지역까지 벌써 투자자가 진입됐네라는 생각을 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늘었고요. 그리고 또 규제가 많잖아요. 또 특히 직접 비용으로 와닿는 이 세금들, 취득,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면의 세금이 일제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취득하는 순간부터 중과, 양도할 때도 중과,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금은 많이 들고 또 남는 건 없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주택에 관해서는 정말 투자할 곳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지 않은 곳에 돈이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 주제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인데, 제가 이전에 이 취득세 중과 직후에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멤버십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추천까지 해드렸죠. 근데 제가 얘기할 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살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취득세 아낄 수 있다고 그냥 사면 안 된다. 특히나 지방 아파트, 오래됐다고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에 버텨나갈 체력, 여유 자금이 있으면 결국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여유 있게 가져가실 분은 투자에서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이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또 적게 들어가고,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투자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어가 들여가지고 여러 채를 해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공시가 1억 미만 주택같이 이 저렴하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작은 비용으로 갭 투자를 하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한 채 한 채 또 늘려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규제를 피했다는 그 자신감, 뭐 이런 것들까지 붙어서 실제로 조금 오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무조건 초반에는 오르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얻고 투자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자본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고, 이전에 그 장에서도 이렇게 지방 투자가 유행한 적이 한때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자본의 여유가 없이 투자를 했다가는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듯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늘 지금 지나간 얘기 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나왔잖아요. 벌써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이 유행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과연 이 투자가 앞으로도 괜찮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낌새가 심상치 않다고 오늘 주제를 잡았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국정감사에서 질의로 현재 이 다주택자나 여러 투기 세력이 공시가 1억 미만에 몰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과세 검토까지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세를 한다고 해서 전세대출 막는다고 했다가 없던 일이 됐듯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규제를 막을 여론이 과연 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낌새가 심상치 않다고 표현을 했고, 이게 여전히 이어진다라면 기존의 공시가 1억 미만을 매입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매입하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원활한 구조가 절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출구 전략을 피는데, 빠져나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칫 해당 지역의
그 자체 요인이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해라도 일어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의 여유 없이 진입하신 분들은 손절하거나 뭐 파산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현재 낌새가 심상치 않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1억 미만의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710 대책 발표 이후에 공시가 1억 미만, 특히 아파트 거래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죠. 자, 개인의 경우에는 268채를 산 분도 계시고, 이분이 이제 취득세 중과 없이 이제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0채에 달할 정도로 주워 담은 거죠. 주워 담은 법인도 있더라. 특히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단타라고 봐야지. 이거는 단타라고 봐야 되고, 이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세율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보는 것 같진 않고 법인이 문제죠. 법인이.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로 지금 투자할 주택이 거의 없죠. 무조건 뭐 8%, 12%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양도 전략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여러 주택이 있으시면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요. 지금 이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이 취득에 관련되고 양도에는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지만, 피해 나갈 방법이 있지만, 이 보유세는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중에서 약간 대체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면 보유세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샀다니. 많이 샀죠. 268채. 와, 어마어마하네요. 1억씩만 쳐도 268억이네요. 그쵸? 자, 왜 이렇게 주택 공시가 1억 미만, 특히 아파트를 샀을까? 보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묻지마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네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니까 요즘에 원자재 값이나 뭐 화폐 가치가 높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뭔가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 아파트가 재건축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건 아닌데 거의 희망을 안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자, 일단은 장점 보시면 다주택자나 또 법인 같은 경우에 중과 대상이죠. 지금 법인은 무조건 이제 12%고 다주택자는 이제 8%, 12%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 그래서 1%, 그래서 1.1% 이렇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과인 상황에서는 월등히 싸게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나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저가 아파트의 장이다. 지금은 저가 소형 더 갈 게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입각해서 보면은 조금 더 싸게 자산을 쉽게 크게 많이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그 구조가 되겠죠. 네. 특히나 지방의 경우에 뭐 서울, 뭐 세종, 특별시, 뭐 이런 광역시를 빼서 지방의 경우에는 공시가 3억 미치면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니에요. 해당 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짧게 보는 거지. 짧게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이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신 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본 여유가 없고 잘못 지역을 선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기사로 얼마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깡통 전세, 뭐 전세금 날렸다, 뭐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 여기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공시가 1억 미만인데 이게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많았고, 제가 작년에 취득세 중과 직후에 이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를 제가 추천드린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얘기할 때 제가 공시가 1억 미만이지만 이거는 공시가 1억 넘어간다. 예. 지금만 이제 취득세 중과만 일단은 피해 나가고 그 다음 차후에 가치를 기대하고 가는 아파트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게 단타 치는 아파트 말고요. 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좋아질 지역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죠. 그냥 지방권에 있고 가치를 떠나서 그냥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 수도권에도 아직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수도권이나 지방에 거의 공통적으로 오래된 구축 그리고 중형도 있지만 이제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의 공통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이 전세가 지금 급등할 때는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들도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시고 서울에 그 입주장이 아주 많았던 멀리 가지 않고 그때 송파에 헬리오시티 때 보세요. 그때 유튜브 어땠습니까? 이제 뭐 급락 온다, 뭐 전세가 4억대까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또 하락, 요즘엔 진짜 많아졌더라고, 하락 그 유튜브 채널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 채널에서도 이제 전세가 급락, 역전세 얘기가 나왔던 때이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도 신축장이 벌어지는 데는 당연히 싸지고 그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들이 전세가 아예 안 나갔거든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1억 미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축 임대가의 경우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제일 먼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고 본인이 자본 여유가 없으면은 꽉꽉 채워가지고 눌러가지고 담았을 경우에 공시가 1억 미만으로 꾹꾹 눌러서 뭐 몇천이라고 해서 1, 2천짜리 여러 개 막 쪼개가지고 담아놨다. 그럼 하락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세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크게 망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특히나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은 갭 투자죠.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여러 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 없이, 전략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묻지마. 누가 한다고 해서 하더라. 어떤 강의 들었더니 여기 가서 하더라. 버스 타더라. 뭐 이렇게 묻지마로 하시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다. 특히나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저도 이제 지역 분석하는 거나 뭐 지도 보는 거나 가격 보는 거나 이런 걸 너무나 뭐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보고 실제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사놓고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런 공시가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수십 개를 사놨다가 바로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법인으로 샀다가. 요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거를 사도 되겠지만 이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본인만의 어떤 확신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기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굳이 지금 오늘 말하는 낌새가 이상한 이 과세 검토에 대한 거 외에도 리스크가 지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의 주제기도 했고, 가장 큰 리스크, 낌새가 이상하다.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와버렸고 아예 포인트 찝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나온 거예요.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지금 휩쓸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의 그거나 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뭐 과세까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가장 큰 리스트는 그래서 과세다. 자, 취득세 중과에서 빠지면서 얻게 된 인기죠. 이게 55%가 1년 만에 증가했으니까. 근데 이 취득세 중과에서 빠져나가는 상품들을 요목조목 살펴보니 뭐가 있어요? 일단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근데 특히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아파트가 몰렸고요. 또 오피스텔은 주택이 100채든 1000채든 간에 그냥 4.6% 내는 거니까 오피스텔도 최근에 아파텔 인기가 많죠. 이제는 아파텔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저도 하다 이제는 요거 사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올라온 게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임대사업자도 이제 아파트만 폐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만 한정해서 취득세를 중과에 적용시키거나 포함시키거나 아예 뭐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나빠져서 바로 뭐 취소하거나 안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열기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라면 분명히 과세는 하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과세가 들어가면 이제 1억 미만 주택의 인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인기가 없어지면 수요자가 준다는 걸 뜻하는 거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지고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던 것들이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몰리게 되면서 오른 가격은 거품이잖아요. 그럼 결국 어느 정도 일정 가격이 빠지는 현상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어디에 많이 했는지 데이터까지 조목조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1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경기 평택이 731건, 이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투자고요. 또 경기 시흥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606건. 그리고 구미도 정말 많죠. 그래서 경북 구미 572건. 충남 아산 500건. 옛날에 한때 천안이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에 저도 했던 적이 있는데 충남 아산 500건이고요. 경남 김해 471건.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저가 아파트들 몰려있고, 제가 멤버십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계양이 438건이더라. 이 지역들은 지금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자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야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개인이 문제예요. 개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 세율이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 현재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자면 옛날에 했던 얘기 똑같은 건데, 자, 지금 약간 달라진 건 뭐냐면 올랐잖아요.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중에 그나마 그 중에서 우위에 있던 상급 입지, 상급지라고 하기도 우스운데,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중에 좀 그나마 괜찮은 데는 올랐다. 한 사이클 돌았다. 그리고 공시가 1억 미만이 지나버린 그런 주택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직 투자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만 아끼는 거고, 본연의 가치가 있는 걸 장기로 끌어가기 위해서 할 때는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 투자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과세에 따른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차후에 어떤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어느 정도의 자본 여유를 가지셔야만 건강하고 안정적인 목적에 맞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와, 누구는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뭐 20채 30채 해가지고 뭐 몇십억 벌었대더라, 뭐 여기에 취해가지고 다니시지 마시고 항상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투자의 기본인 가치를 판단해서 미래 가치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에서 최선의 가치를 지닌 미래 가치 높은 부동산을 항상 추구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준비, 마음의 준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놀라운 부동산 또 블로그 이동할 수 있거든요. 블로그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 물건 정보들까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꼭 이웃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